자, 최근에 방송인 김제동이 취업 고민을 상담해준다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취업준비생 분들이 화가 잔뜩 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웃긴 뉴스죠. 전국의 취업준비생들이, 취준생들이 지가 아는 게 뭐가 있냐라며 이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생은 차갑고 뼈아프기 그지없는 현실인데 우리 입에 넣을 밥을 벌어먹고 사는 굉장히 살벌한 현실인데 이 인간은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한때는 이런 인간들의 달콤한 소리가 먹혀 들어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층들의 마음이 고작 이런 인간들의 배부른 말장난에 크게 선동당하고 속아 넘어가던 시절도 있기는 있었어요. 안타까웠죠.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은. 자,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모호한 소리로 적당히 배부른 소리나 늘어놓으면서 시간 낭비하고 감성팔이할 겨를이 젊은 층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젊은 층은 정말로 살벌한 세상을 살고 있고 자기 인생의 발등에 그야말로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사건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사실 이 출판사 참 안타까운데 최근에 한 출판사에서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 사람들을 대상으로 김제동의 랜선 고민 상담소라는 거를 운영하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선착순 한 100명 정도를 모집해가지고 시험 합격에 대한 불안과 자존감 하락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전국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화상 강의를 하겠다, 뭐 힐링 콘서트를 열어보겠다 이런 의도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취업준비생들은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언행 불일치 김제동에게 상담받을 생각 추호도 없다. 제동이한테 상담받을 생각 추호도 없다.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달콤한 선문답, 신선노름이나 즐기면서 말장난할 여유가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박근혜 정권 말기였던 불과 4년, 5년 전하고만 비교해봐도 물론 그때도 취업하기가 솔직히 힘이 들기는 했지만 지금 문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취업 준비 상황이라는 게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자, 문과생들은 지금 취업하기 힘든 난이도가 말할 것조차 없고 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 출신의 이공계 학생들조차도 어느 정도냐면 학점 3.7, 3.8 이상씩 받고도 국내 대기업에서 서류 전형조차 탈락할 정도입니다. 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생들이 학점 3.7씩 받고도 국내 대기업들 면접은커녕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정도라고 해요. 말 그대로 지금 취업하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나라 안에 성장이 없고 고용이 없어요. 상당한 노력을 했고 실제로 상당한 스펙조차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자, 이렇듯 인생은 너무나도 차갑고 뼈아픈 현실인데 김제동은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해대니까 취준생들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또 김제동은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든가 라며 과거 청춘 콘서트 같은 거를 열었을 때 시청자들에게 그 청중들에게 아부하고 열변을 토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취직이 안 되는 사회가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죠? 근데 지금은 왜 아가리를 봉인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가 문재인 정권 좌파 정치 세력의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비판을 이제는 못하겠죠. 김제동이가 예전에 7억이 넘는 연봉을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2021년 7월 최근 기사예요. 뭐 최근에도 연봉을 받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에 이 사람이 7억 원이 넘는 연봉을 KBS로부터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라고 비판이 나오죠.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몸값은 왜 시장경제 원리랑 따로 놀면서 인위적으로 고액의 몸값을 받아가는 걸까요? 그렇죠. 원래 지금 우리나라 문정부가 시장 개입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주의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하고 나팔수 노릇을 하는 이런 방송인들에게도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강제로 고액 연봉과 대가라는 은혜를 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KBS 재정 상태가 그러면 좋은 상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익이 나기는커녕 경영을 개판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지금 재정 적자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와중에 김제동에게는 1회 35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출연료, 연 7억 원 소득이 넘어가는 특급 대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KBS 공영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이 정도 대우는 KBS 사장보다도 나은 대우라고 합니다. 자, 전국에 계신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이런 현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들이, 어떤 사상을 가진 정치권의 부류들이 진정으로 취준생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적인지 명확하게 피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인들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재벌들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여러분들의 인생 앞길을 가로막는지 그 피하 구분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김제동 같은 사람들은 절박한 청년들에게 늘 달콤한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늘상 이 사회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이야말로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정치구조를 비판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죠. 왜? 자기들이 편들던 문정부가 못하고 있으니까요. 취준생들을 걱정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자기 이익 앞에서는, 정치권의 눈치 앞에서는 선택적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취준생들이 김제동이 강의해준다고 하니까 왜 화를 냈을까요? 간단합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요. 논리 있게 이렇게 사회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거시적인 시사평론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확실히 냉혹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짚어주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거나 노하우도 없어. 정신 나간 취준생 어느 누가 이런 인간에게 강연을 듣겠습니까? 과거에 이 사람을 찾아다녔던 분들조차도 옛날에 이제 김제동 같은 사람의 어떤 강연, 콘서트를 들으러 다녔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말로 후회하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돈을 낭비하셨던 거예요. 김제동 콘서트에 입장료 내고 들어갈 돈으로 차라리 부모님한테 소고기를 사줬어야죠. 김제동은 과거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명의 개그맨이나 배우 지망생들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고 삽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 수백 인분의 대가를 자기 혼자 받아가죠. 자기는 KBS 사장보다도 더 많은 7억 원이 넘나드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정말로 똑똑하고 아까운 사람들도 1년 통틀어가지고 1,몇백만 원에 불과한 소액 연봉으로,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연봉으로 밥만 먹고 사는 강사들이 지천인데, 김제동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고작 2시간 3시간 한탕 뛰고 1,600만 원에 가까운 고액 강연료를 받아갑니까? 누군가의 연봉, 연소득이 김제동에게는 한두 시간짜리 시급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저런 강의를 심지어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도 몇 번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혹은 좌파 정치 시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자체에 가가지고 시민들의 혈세로 고액 강연료를 받아 먹었습니다. 왜 본인은 무명의 개그맨들과 동등한 가치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왜 본인은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자기만 시장경제야, 자기만. 시장경제도 아니죠. 특혜를 받는 거잖아, 그냥 정치적으로. 자, 보세요.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10조 원가량 적립해놨던 고용보험기금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저금되어 있던 게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근데 이게 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기 능력대로 운영한 뒤로는 1년이 지날 때마다 가파른 속도로 재정이, 1년의 재정이 조 단위로 사라집니다. 3조, 4조씩 사라져요. 결국 올해는 마이너스 3조 원 이상 적자가 날 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벌하죠. 나라를 이 정도로 빠르게 망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라니까요. 이런 거는 사실 진짜로 사회적인 현상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고용보험기금 왜 없냐? 왜 국가에서 나를 제대로 못 도와주냐? 정부 탓, 사회 탓 할 만한 상황이죠.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김제동이는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까? 아까는 취직 잘 되는 사회 만들라며. 옛날에는 그랬잖아. 근데 왜 지금은 선택적인 침묵을 합니까? 취업 환경은 물론이고 나라 경제 전방위적으로 다 박살내고 있는 문정부가 있는데, 그렇죠.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랑 같은 편이거든. 지는 거기서 계속 대가를 받아 먹어야 되거든.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국회의장의 망치가 어쩌고 목수의 망치가 어쩌고 그 발언 있잖아요. 사실 정치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라면 다들 유명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뭐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 이런 발언은 우파 쪽 사람들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나 의장은 그만큼 뭐 공부를 많이 했고 학벌이 좋으니까 당연히 목수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유명한 해외 유튜버를 한번 보세요. 자, 아무 말도 없이 이 사람은 원시인 컨셉을 잡고 야생에서 생존하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불을 피우면서 이제 불을 피우는 송풍기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화로를 만드는 것까지 이제 기술, 인류 역사의 그런 수만 년의 기술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영상 진행하면서 그 기술이 진보되는 모습만 자기가 직접 재현해서 보여주고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이게 바쁘게 살고 과잉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어떤 쾌감과 힐링을 줍니다. 5,700만 뷰가 넘게 나왔어요. 이 구독자가 뭐 700만, 800만이 넘어가는 세계적인 유튜버입니다. 뭐 최근에 신규 영상이 잘 안 올라오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물론 돈으로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유튜버가 보여주는 어떤 세계적인 매력이나 방송인으로서의 성과는 단순히 한국의 국회의원이 받아먹는 어떤 월급 한 번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상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걸어다니는 하나의 광고판, 하나의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80년대식으로, 90년대식으로 공부, 학벌, 수능, 고득점,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너 말고도 비슷한 성과를 거둔 경쟁자들이 안타깝게도 전국에 수만 명이나 있다면요? 경쟁자가 많다면? 세상 경제 구조가 변화를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나 말고도 나를 대체한 인력과 상품들이 많다면 그때는 어쩌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월급쟁이가 꿈이라면 그냥 그러고 살아도 되겠지만 10년, 20년 전에도 남들이 배우던 똑같은 국영수 교과목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열심히 외웠으니까 어떤 후한 대접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세상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학벌 귀천의식이 강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조차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스스로 놀랄 정도로 지금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 여러분들이, 취준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파니까 직업 귀천의식을 당연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보잘것없는 줄 알았던 직업을 봐도 그 직업군에서 상위 1% 티어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잘 안 가는 특이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특이한 선택을 내렸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비록 나는 그런 길을 안 가더라도 절대로 내가 우월감, 점수 몇 점 높다고, 자격증 몇 개 더 있다고 절대로 우월감을 느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분야,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를 보여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존경하고 우리가 인생을 벤치마킹, 보고 배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제 진로가, 학생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의 진로가 하나인 세상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한 분들도 존경받아야죠.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변화하는 자본주의 세상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진로가 하나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길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빠르게 핸들을 꺾어가지고 진로를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로 살아있는 청춘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짠치도 않은 논리로 감성팔이 해대는 거 듣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거를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2개월 전에 직접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 안 되는 이유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 안 되는 이유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바로 나옵니다.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뭐 절대로 대단한 뒷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고, 뭐 제가 아주 높은 어떤 스펙이나 뭐 전문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저는 대단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동네 형처럼, 학교 선배처럼, 사촌 형님처럼, 친구처럼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들을 나도 지나가 봤거든요. 평범한 사람들끼리의 성공 사례, 중박의 사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같이 고민해보고 남은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나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뭐 과자 하나 먹으면서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런 영상을 한번 흘러가듯이 들어보라는 것이죠. 참고로 저 영상을 본다고 해서 각종 시험 준비생 여러분들의 학생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거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판에 박힌 자기계발서나 뻔한 성공 스토리, 동기부여 강연 같은 것보다는 내용 측면에서 훨씬 알차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직접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제가 베풀로도 링크를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